문법, 이론 중에서 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할 건요, 의문의 개념과 의문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무엇을, 뜻을 요거 챙겨야겠네요. 구별해주는 무엇의 소리, 체크 뭐라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는데 음소와 운소가 있습니다. 음소와 운소, 음소. 흔히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자음과 모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말과 발은 분명히 다른 단어죠.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렇죠.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음과 비읍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음소라고 합니다. 더불어 또한 말과 물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아와 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아와 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음소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소란 자음과 모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음은 운소. 운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비분절 운이라고 합니다. 즉 말의 뜻을 달라지게 구별해주는 기준이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길이, 높이, 세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말. 자, 요거는 긴 발음이죠. 이건 홀수고요. 이거는 랭귀지예요. 자, 그런데 이 긴 발음인 이 말이 얼마만큼 길어야 되냐 이거야. 말, 이 정도? 아니면 말, 이 정도? 아니면 말, 이 정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끊기가 애매해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비분절 음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소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다는 돌돌돌돌 말다가 되어 있고요. 여기 긴 발음의 말다는 no, never, 하지 마라 할 때 말입니다. 자, 요거는 눈, 신체 일부죠. 눈, 이건 스노우고요. 한자 봐야 돼요. 성인,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나이가 일정 기준 위인 사람. 성인, 이거는 예수, 공자, 맹자, 부처같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성인이 되는 건 아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소와 운소가 있는데 이 음소의 운소의 운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음절은 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합체이다. 글자를 이루는 단위인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나 챙깁니다. 표기법이 아니라 발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음절을 구성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 결합 형식이죠. 결합 형식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 같은 경우에요. 또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요. 자, 여기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죠.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하지만 종성의 이응은 음가가 있죠. 그러니까 요건 인정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요걸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나다죠. 거꾸로 다나가. 다음에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뭐 강, 난, 담, 기타 등등등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 음절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음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즉 모음의 개수가 그 문장 음절의 개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불과 물의 차이를 뭐라고 그랬죠? 비읍과 미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음 또는 모음 중 하나가 달라서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음 또는 모음 중 하나가 달라서 의미의 차이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요거는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별표 빵. 풀 어디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비읍, 쌍비읍, 피읍
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이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살과 설과 솔과 술은 그렇죠. 시옷하고 리을은 같은데 아, 오, 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문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절 의문이었죠. 음소. 자, 우리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공기가 목 안이나 입 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한마디로 막히지 않고, 이 소리겠죠? 그죠? 막히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 모음도 입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음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모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단모음표를 외워야죠. 외우는데, 자, 혀를 기준으로 앞에서 발음되면은 전설, 혀를 기준으로 뒤에서 발음된다고 느껴지면 후설, 해보면 알아요. 입술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평순, 그죠? 그런데 반면에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리면 좀 안 보이죠? 그죠?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립시다.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뿅, 입술이 이렇게, 입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제 동그랗다해서 뭐야? 동그랗다해서 원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은 혀의 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혀의 높이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 발음 높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턱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턱을 내려요. 턱을 내린다는 건 소리가 밑에서 난다는 거예요. 입을 작게 벌려요. 이건 소리가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입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모음, 고모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위, 주,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말을 만들어요. 선생님들마다 말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그느들을 먹어서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는데, 이 단모음은 키 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어차피 모음이니까 키 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중모음이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인데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입의 모양이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반모음과 단모음인데 반모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2계열의 반모음이고요. 5계열의 반모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2계열의 반모음이 있고요. 5계열의 반모음이 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라 이게 자판을 폰트를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원래는요 반모음 같은 경우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요. 뭘 한다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반달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요. 우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요. 그럼 반모음이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단으로 봅시다. 이건 반계단이야. 이거는 뭐야? 단계단이야. 한 계단. 그러면 반계단에서 어떻게 됐어? 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모음과 단모음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반계단에서 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죠? 반면에 단모음에서 반모음이면
한 계단에서 반 계단이니까 이건 내려가겠죠. 그죠? 이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내려가는 거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요거 간단히 봅시다. 자,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인 경우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이에, 이에.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 우와, 우어, 우에, 우에. 이거는 2계열. 이거는 5계열. 단모음에 반모음이 들어가는 경우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모음은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 발음될 수 있는 모음이므로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그래서 반달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반면에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모음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음 체계로 가겠습니다. 자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뭐하고?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예를 들어서 혀가 붙었다 떨어지죠? 시 이렇게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한다. 자, 이 자음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음표에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소리를 내는 방법을 봅시다.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본다면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열음부터 마찰음까지, 그 다음에 비음에서 유음까지, 이렇게 두 개로 끊읍시다. 자, 파열음에서 마찰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무성음, 안울림 소리라고 그래요. 비음과 유음을 뭐라고 한다고? 유성음, 울림소리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간에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자, 마찰음은 통로를 좁혀요. 좁히고 그 틈으로 공기를 내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면에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막기는 막아요. 그런데 서서히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예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비음은 코로 내는 소리고요.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 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죠. 또는 L 발음, 이럴 때는 잇몸에 댄 채 흘러내보내는 소리죠. 이렇게 리을 발음이 바로 유음이고, 나머지는 유성음, 미음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이응은 전부 다 비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자습서라든가 문제집 보면 이렇게 입모양이 있어요. 그죠? 입모양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입술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거나 하죠. 그죠? 이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양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잇몸 소리는 이 치자예요. 혀 끝이 윗 잇몸에 닿거나 가까워져서 나는 소리. 예를 들어 센 입천장 소리는 입천장 중에서도 앞쪽 중간쯤이죠. 딱딱한 부분 뒤로 넘기면 물컹하죠. 딱딱한 부분을 센 입천장, 물컹한 부분을 여린 입천장, 딱딱한 부분을 경구개, 여린 부분을 연구개라고 한다면, 딱딱한 입천장에 닿거나 가까워져서 나는 소리로 가장 대표적인 게 지. 다음에 부드러운 안쪽 입천장에 닿아 나는 소리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목청 소리는 후음. 자, 히읗이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는 소리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거센 소리가 가장 크고요. 세고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엔 된 소리. 그 다음엔 예사 소리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길이. 길이는요, 아까 얘기했던 운소, 비분절 음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음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여기까지가 뭐였죠? 안울림 소리,
비음과 유음, 이것을 우리가 울림소리. 그런데 이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지 거센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를 무조건 외우자. 이 표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 외우자. 어떻게 해요? 바다가 줬소. 헐. 바다가 줬소. 헐. 다시 한번. 바다가 줬소. 헐. 오케이? 다시 한번. 바다가 줬소. 헐. 자,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거는 요렇게 입술 소리. 브, 뭐, 브, 뭐, 드, 느, 드, 느, 그, 그, 어때요? 위치가 같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음운, 그 중에서도 음운의 개념과 음운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